CSS 선택자에 이어지는 파트로 자식 선택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식 선택자는 자손 선택자와 다른데요. 먼저 자식 선택자를 의미하는 형태의 기호는 이와 같은 형태의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바디에서 블록 커트로 나가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디에 띄어쓰기라고 블록 커트를 쓸 때와 바디에 다음과 같은 자식 기호를 쓰고 블록 커트를 쓸 때는 차이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예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속성 선택자, 말 그대로 요소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각 괄호, 스퀘어 브라켓 내부에 속성명이 들어가 있으면 해당 요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비전의 id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달랑 요소인데 클래스 값이 노트로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abbreviation이 mobile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속성 값이 대시로 구분되는 경우, 이 대시를 구분할 때는 파이프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대상을 찾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앵커 엘리먼트의 href 속성 값이 http://로 시작하는 경우, $은 끝나는 겁니다. 캐럿 기호라고 하는 눈웃음 기호는 시작이고요. $는 끝나는 걸 말하게 됩니다. href 값이 psd, 포토샵 도큐멘트 파일로 끝나는 경우, 어떤 특정 파일 확장자로 끝나는 경우 쓸 때는 이와 같이 $을 쓰시게 되겠죠. 이미지 요소에 alternate text 값이 있는데 이 별표는 어디에 있든 그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찾게 됩니다. 마치 유니버셜 셀렉터와 유사해 보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대상을 선택할 때 보다 고급된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손 선택자와 자식 선택자를 구분하는 기호가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손 선택자와 자식 선택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다고 합시다. 할아버지한테 자손의 경우는요, 이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경우는 직계의 자식만 포함을 합니다. 즉 아버지만 해당이 되는 거지 손주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H1 요소한테 스트롱과 중첩된 스트롱과 그 내부에 중첩된 abbreviation은 모두 자손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용하게 되면 H1의 직계 자식 형태는 스트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해당 요소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자식 선택자라는 것은 부모의 직접적인 자식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식 선택자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바디 요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디 요소의 자손들은 섹션을 포함해서 제목, abbreviation, figure 캡션이 모두 자손에 해당이 됩니다. 바디 요소 내부에 있는 모든 자손을 찾게 되겠죠. outline이라는 외곽선 테두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 저장을 해놓고 웹브라우저를 로드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든 자손들을 다 아웃라인 테두리를 쳐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바디 요소 내부에 있는 모든 자손 선택, 이것은 바디의 직접적인 자식을 선택합니다. 바디 요소의 직접적인 자식 요소는 섹션밖에 없죠. 그럼 섹션에 아웃라인을 쳐주게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보다시피 섹션 요소한테만 아웃라인 테두리가 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식과 자손에 대한 명확한 차이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속성 선택자는 말 그대로 어떤 요소, 앞에는 별표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다가 A가 있으면 A 요소가 id 속성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타이틀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shape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요소는 area 요소가 되겠죠. 또는 연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ape과 title, 그러면 shape 속성과 title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속성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요소가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해서 선택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곽괄호를 사용해서 id 속성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성을 가진 모든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equal sign, id 속성 값이 about css라면 해당 대상을 선택해서 꾸며주게 됩니다. 이때 about-css는 이름이 완벽히 똑같아야 되는데요. 쉽게 쓰라고 만들어준 표기법이 앞에 이렇게 해시가 붙은 기호가 되겠습니다. 즉 이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과 동등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노트의 점을 찍는 것은
클래스 속성 값이 노트로 정확히 일치할 때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href 속성 값이 캐럿 눈웃음 기호로 시작한다면 이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속성 값이 이 단어로 꼭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src에 .svg로 끝난다고 한다는 얘기는 점이 붙은 것은 확장자를 말하는 거죠. 확장자가 svg인 파일들을 이미지로 불러오는 모든 요소를 찾게 되는 것이죠. src에 끝나는 값, src에 포함된 단어 중에 폰이라고 들어간 것을 모두 찾아옵니다. 별표가 붙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신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속성 선택자들인데요. 하나씩 다뤄보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속성을 가진 모든 요소에 아웃라인을 쳐보겠습니다.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대상을 찾아보게 되면 define, 정의되어 있는 요소는 id가 dfn, css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about css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요소에 스타일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abbreviation은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요소를 찾게 됐고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찾아서 아웃라인을 주게 되면 노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노트 박스라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figure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abbreviation에 타이틀 값이 있고요. html, svg, xml 추격어들의 타이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틀 속성에 랭 속성을 동시에 가진 요소가 있을지 살펴보게 되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마크업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abbreviation 요소의 타이틀뿐만이 아니고 랭 속성을 사용해서 English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타이틀 속성과 랭 속성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성 선택자의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id 속성명이 about-css인 요소를 찾아가지고 아웃라인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섹션 요소가 id about-css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대상을 찾게 되고요. 이와 같은 방법은 id 선택자로 보다 간추려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하죠. 노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모두 디자인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해보면 노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디자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녀석은 왜 선택이 안 됐을까요? 클래스는 id와 다르게 여러 개를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콜사인은 반드시 노트인 대상만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 띄어쓰기 박스가 되어 있는 요소는 찾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박스라고 쓰게 되면 해당 요소만 찾게 되죠. 왜냐면 노트 띄어쓰기 박스로 되어 있는 완벽히 일치하는 요소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을 해놓고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순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박스 띄어쓰기 노트로 되어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고로 현재 문서에서는 아래 요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클래스의 경우는 id랑 다르게 이런 표기법보다는 아래 같은 표기법이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시작하는 값으로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작하는 값으로 타이틀 속성 값이 스케일러블인 요소는 현재 존재하지 않죠. 저장을 해놓고 웹페이지 로드해 보게 되면은 스케일러블이 들어가 있는 svg에서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눈웃음 기호가 들어오게 되면 페이지 로드를 했을 때 svg를 정확히 찾아줍니다. 왜냐하면 속성 값이 스케일러블로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나는 것으로 찾고 싶을 수가 있겠죠. 끝나는 것이 랭귀지로 끝나는 것을 모두 찾고 싶다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했을 때 html과 xml 찾습니다. 둘 다 마크업 랭귀지인 랭귀지로 끝나기 때문인 거죠. 시작과 끝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마크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걸 동시에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크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시작과 끝에 마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포함하는 단어로서 별표를 사용하시게 되면 마크업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두 요소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abbreviation의 마크업, extensive markup language의 마크업,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죠. 이처럼 별표를 사용하게 되면 어디에 위치해 있든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소문자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소문자로 마크업이라 써보도록 하고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보면 HTML과 다르게 CSS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완벽히 해당되는 텍스트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확히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